요즘 유행한다는 사업, 부업 아이템을 고르고 시작할 때 여러분들을 무조건 99% 망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근거를 나한테 맞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감입니다. 막연히 시작만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감. 그리고 세 번째가 욕심입니다. 이 수익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욕심. 저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전부 내재된 상태에서 사업 아이템을 잘못 골랐다가 6년이라는 시간과 2억이라는 돈을 날렸습니다. PC방을 했었는데 자영업이죠. 제가 PC방을 했었던 근거는 나름 있었습니다. 당시에 게임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았었고 근처에 PC방이 아예 없었다는 점, 다들 그 자리가 대박난다고 얘기했다는 점,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막연히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한 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무조건 최소 월 1,000만 원 이상은 꾸준히 버는 게 목표였고요. 결과는 처참하게 망했죠. 이 완전 망하고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위에 그 세 가지 요소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정확한 기준을 세우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아이템을 고를 때 딱 네 가지 기준만 봅니다. 이걸 몰랐던 과거의 저처럼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안타까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봐보세요. 제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의 미래가치 지속 가능성입니다. 제가 좀만 신중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해봤을 텐데 마음은 조급하고 욕심만 많아서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했었다는 거죠. 이 PC방이라는 게 당시에도 시장 자체가 조금씩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인 학생은 감소하고 집에서 게임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그리고 게임 시장 자체도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넘어가는 추세고 반면에 인건비는 오르는데 요금은 또 못 올리는 구조였어요. 이걸 제가 겪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시작만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번다 이런 영상들 굉장히 많지만 잠깐 100만 원 벌 수 있는 것들은 있을 수 있어도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건 솔직히 많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당장의 수익보다 앞으로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를 항상 판단해 보려고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향에 대한 고려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게임이 좋아서 시작한 이유도 컸어요. 근데 운영을 직접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아르바이트생 빵꾸 나면 제가 몸으로 때우고 매출 떨어지니까 또 아르바이트생 잘라야 되고 또 몸으로 때우고 거의 마지막 3년 정도는 제가 야간에 나가서 다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건비 아끼려고요. 그리고 장비나 매장 관리도 계속 잘해줘야 하는 것도 힘들었고 손님들도 계속 면대면으로 상대해야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실상은 모든 게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구조였다는 거죠. 성향에 안 맞았다는 겁니다. 요즘에 부업이나 사업 관련해서 어떤 아이템이 좋은지 이런 것들만 찾아보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물론 사업은 돈을 쫓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자기한테 맞는 걸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만나는 거 불편하다고 느끼는데 갑자기 영업을 뛸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성향에 맞는 사업을 하면 처음 진입한 사업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비슷한 걸로 다시 한번 또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하다가 실패하면 코치로 전향하고 감독으로 전향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시작하면 실패하는 순간 끝이에요. 그냥 전혀 새로운 걸 또 찾아야 되니까요. 세 번째로는 초기 자본입니다. 이 소자본 창업의 장점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가 PC방 창업할 때 들어간 돈이 2억이었습니다. 이 수익으로 전환되는 시점도 너무 오래 기다려야 했고 매출이 안 나오는데 폐업하기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소자본 창업 시대잖아요. 저는 세상이 정말 좋아졌구나 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고 막상 해보면 쉽게 돈 버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본이 적으니까 망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창업하면 바로 UFC 대회 선수로 나가는 건데 소자본 창업은 계속 링에서 스파링을 하면서 배우고 실전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매출이 나는 순간 수익으로 바로 전환된다는 것도 단점을 넘어서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처음에 구매 대행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유럽이었습니다. 그냥 혼자 전자책 보고 상품만 올려봤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중국 구매 대행도 잠깐 해봤다가 이제 일본으로 정착을 한 거죠. 이 세 번이라는 기회 동안 저는 스파링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돈도 안 쓰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경쟁이라는 단점을 생각했을 때 또 레드오션 이런 거 생각해서 특별한 것만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레드오션이라는 것도 수요가 있으니까 레드오션인 겁니다. 수요가 없는 블루오션은 그냥 무인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가서 상품을 팔 수 있나요? 서비스를 팔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배님들이 미리 잘 닦아놓은 검증된 소자본 창업 시장에서 실전 경험을 스파링으로 쌓고 내 방식으로 차별화해서 승부 보는 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당 잠재 가치가 얼마나 크냐입니다. 제가 PC방을 했을 때는 자리가 약 70석이었는데요. 1시간 요금이 1,000원이었는데 풀로 돌아가도 기대 매출이 7만 원이었습니다. 뭐 사 먹고 이런 거 따지면 좀 더 나오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요즘 유행하는 1인 사업들은 보통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저는 기대할 수 있는 최대 매출의 한계가 명확했지만 이런 소자본 온라인 창업은 잠재 고객의 파이 자체가 다르죠. 전 국민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죠. 물론 1인 사업을 시작하면 노동 베이스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직접 해야 성장할 수 있으니까 성장할 때까지 시간도 걸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래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걸 선택했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성장했을 때 지속적으로 기대할 게 있다면, 그리고 초기 자본도 안 들어서 성장하는 만큼 수익으로 바로 전환되는 거라면, 거기에 내 성향까지 맞는다면 성장 후에 자동화를 이뤘을 때 시간당 가치를 엄청나게 크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이후에는 얻어가는 게 많을 거라는 얘기죠. 저는 이 네 가지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제 첫 온라인 사업을 일본 구매 대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브랜드 수요는 꾸준하고 상품은 계속 쏟아지니까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했고, 사람 안 만나고 집에서 혼자 컴퓨터로 일할 수 있으니까 성향도 잘 맞았고, 초기 자본 거의 안 들고 시작하니까 매출 나면 바로 수익으로 전환되고, 성장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자동화를 하고 나니까 제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오고 시간당 가치가 높아진 거죠. 제가 연에 뭐 20억 정도의 매출을 찍어도 사실 저보다 더 대단한 분들 훨씬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겠죠. 근데 사람은 자기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제 기준에서 수익도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도 더 벌어가고, 버는 것보다 실제로 일을 하는 시간도 적어지고, 오히려 제 인생만 놓고 봤을 때는 훨씬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구매 대행도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이죠. 이미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시작했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하면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는 거기다가 4년째 온라인 사업을 해보면서 제가 쌓아놓은 경험치들을 통해서 지금은 또 다른 온라인 사업으로 확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당연히 일본 구매 대행이 좋으니까 무조건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맞는 걸 찾아서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사업 아이템을 고르는 게 만약에 고민이시라면 너무 남들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 네 가지를 꼭 고려해서 자기 기준을 스스로 세워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만큼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장이 레드오션이라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본 구매 대행 사업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간 한정으로 이번에 무료 전자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약 27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고요. 내 성향에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직접 해보고 판단을 해보셔야겠죠. 이 하시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카카오톡 채널이나 셀링메이트 카페에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